김문수 후보 확정되고 나서 지금 2박 3일째 영남에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. 영남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영남의 유권자들부터 좀 이렇게 결속을 시키다. 먼저 선거에 출마했을 때 내 가까운 지지자들부터 이제 강고하게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영남에 지금 2박 3일 동안 계속해서 가서 유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. 아까도 뭐 저희가 짚어봤지만 현재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김문수 후보가 다 결집하고 있지 못합니다.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보다도 낮은 지지율을 지금 보이고 있고 보수층 전반적으로 넓혀도 마찬가지죠. 더 낮은 어떤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민주당 지지율을 넘어선 이재명 후보와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. 그만큼 김문수 후보는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고 있다. 지금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되고요. 열심히 그러니까 진짜 막 뛰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.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내부도 다잡아야 되고 또 흐트러진 전열도 정비를 해야 되고 또 우리 팀이 아니더라도 좀 우리 팀이 될 수 있는 그 지지자들이 될 수 있는 중간지대 사람들을 또 끌어와야 되고 뭐 과제가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엄청나게 중첩돼 있는 것이 현재 김문수 후보의 상황입니다.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이준석 후보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 거죠. 여전히 이제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렁에서 아직 헤어나오고 있지 못합니다.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김문수 후보의 입장이 약간 이와 관련해서 좀 다릅니다. 김문수 후보는 뭐 개인적으로 그 문제는 좀 개인이 선택할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된다, 출당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이걸 외면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. 하지만 너무 늦으면 그때는 뭐 별 효과가 없겠죠. 계엄에 대한 입장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확실하게 이제 입장 표명을 좀 하고 정리를 하지 않는 한 현재 국민의힘의 이런 혼돈은 좀 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당연히 이제 김문수 후보의 확장성은 더욱 기하기가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. 일단 내부 모으는 것도 완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문제인 거죠. 그래서 이제 이준석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를 할 수 있다면 이러한 탄핵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일거에 이제 해소할 수 있다. 이준석 후보는 진작부터 초입부터 계엄 해제 또 윤 전 대통령의 탄핵 불가피론 이런 것을 이제 계속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? 세대적으로 봐도 이제 김문수 후보는 51년생 73세이고 이준석 후보는 85년생 40세이니까 세대적으로도 이렇게 조화를 또 이룰 수가 있고 또 이른바 통합의 이미지 이런 것도 가져갈 수 있고 실질적으로 지지율 상승도 가져올 수 있고 이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 단일화 부분에 상당 부분 지금 안달을 내고 있고 더 급해진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제 국민의힘 쪽인 거죠. 또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나온 보도들 보니까 이번 경선 과정 거치고 경선 이후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선대위에 몇 가지 이제 조건을 김문수 후보한테 내걸었지 않습니까? 이 계엄과 탄핵, 윤 전 대통령 출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덕수 전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과정에서 얘기했던 그런 거에 대한 사과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를 조건을 내걸고 선대위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당원들 우호적인 당원들을 모으는 당원 가입시키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국민의힘 내에서 조금 이제 이준석 후보에 대한 반감이 좀 옅어졌다. 한동훈 전 대표의 최근 흐름들을 보면서 이런 보도들이 좀 나왔더라고요. 그래도 역시 보수에 대한은 이준석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도 좀 나왔다라는 거죠. 정확한 팩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보도의 중앙일보 보도입니다. 일부 친윤 의원들이 이준석 후보 지지를 염두에 두고 개혁신당 입당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. 뭐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. 참 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. 그런 보도가 나올 정도로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후보를 바라보는
시각이 좀 과거와 많이 좀 바뀌었다,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. 이건 이제 국민의힘 입장이죠. 국민의힘은 급해서 좀 어떻게 단일화를 하자.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, 과거에 천화동인이라고 이준석 뭐 키즈라고도 불렸고 이준석 후보와도 가까운 그런 관계니까 이제 비대위원장 김용태로 하면서 또 이렇게 뭔가 단일화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. 근데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단일화를 이준석 후보와 해야 이재명 후보가 이길 수 있다, 이런 생각도 물론 있지만, 이른바 이 보수의 패권을 둘러싸고 어떻게든 이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, 이 영향력, 이걸 줄여야 된다라는 것들도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?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결국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단일화 얘기를 막 이렇게 막 하면 할수록 이준석 후보로서는 일단 유권자들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닙니까? 뭔가 야 이거 뭐 그럼 단일화 할지도 모르겠네, 이 생각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거든요. 그러면 이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상대적인 어떤 결속도 이준석 후보를 내세워서 가자라고 하는 이 흐름이 좀 옅어질 수가 있는 거죠.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에서 전략적으로 자꾸 이 단일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을 수가 있겠다. 이 대선의 전술 전략과 관련해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. 기본적으로 지금 뭐 김문수, 이재명 후보의 이준석 후보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전략은 맞상대하지 않는다, 이거 아닙니까 지금? 그래서 같이 이제 이준석 후보가 비판하고 했을 때 같이 맞짱 떠서 비판하고 이러면은 전선이 형성되면서 이준석 후보를 더 키워주는 결과가 된다,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거의 지금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고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. 전선을 안 만들겠다라는, 이준석 후보에게 여지를 안 주겠다라는 그런 거죠. 이런 측면을 아마 뭐 이준석 후보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의 단일화 얘기 이런 거에 대해서 꿈도 꾸지 마라, 이렇게 얘기하죠. 가능성 0%다. 예. 단일화는 없다, 이번 대선에서. 이걸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동탄 모델을 얘기를 하고 있죠. 국민의힘의 지지도 4-4-2 전략입니다.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4-4의 흐름으로 가고 김문수 후보가 2의 흐름으로 가져갑니다. 결국 이 얘기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일단은 김문수 후보 측의 표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. 어제 대구에 가서도 이준석 후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김문수 후보 찍으면 사표다. 이준석을 찍으면 1등 할 수도 있고 3등 할 수도 있지만 김문수를 찍는 것은 확실한 2등을 하는 거다,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계엄이 잘못됐다면 김문수 후보는 사퇴해야 된다. 미래는 이준석이다. 이런 얘기를 했고, 또 2016년에 김문수 후보가 그 대구 수성갑에 출마했다가 김부겸 후보한테 크게 패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얘기를 하면서 이미 한번 대구에서 패배한 후보보다는 미래를 보고 이준석 후보에게 투표해달라. 어제 대구 가서 이준석 후보가 그렇게 주장을 했죠. 이 동탄 모델, 결국 이제 당시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, 또 민주당 공영훈 후보, 이준석 후보 이 3자 대결에서 한정민 후보의 지지율을 이준석 후보가 딱 땡겨오고, 그 다음에 공영훈 후보와 거의 한 3%인가요? 3-4% 정도, 그 정도 표차로 막판에 이기면서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? 그 모델을 이준석 후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거죠. 20일이라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현실화할 수 있을까?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, 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을 그렇게 20%대로 묶어놓을 정도로 이준석 후보가 이 어떤 보수적인 중도 유권자들의 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, 이것이 상당히 좀 중요시 되는 이번 주, 다음 주 중반 정도까지 그 흐름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. 결국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 지지율, 15%의 지지율을 얻을 수 있느냐,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. 그렇게 된다면 약간 힘이 실리네 이러면서 이제 그게 좀 탄력을 받을 수가
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, 두 번째는 이제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40%대 후반에서 50%대 초반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것을 40%대 초반 정도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느냐, 이것이 또 이제 하나의 이준석 후보로서는 중요한 문제죠. 전체 구도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재명 후보가 50%대를 넘나드는 이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경우는 사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2위, 3위 싸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좀 40%대 초반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된다,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또 다른 국면이 올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이준석 후보로서는 일단 김문수 후보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. 단일화 언급하지 말고 정광훈 목사 자유통일당 쪽이랑 연대하시라,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러면서 18일, 23일, 27일 이 TV 토론에서 상당히 좀 능력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준석 후보는 벼르고 있는 겁니다. 김문수 후보는 빅텐트 추진단을 만들었어요. 이제 어쨌든 뭐 빅텐트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자꾸 그런 프레임을 가져가면서 주도권에서의 우위를 가져가려고 국민의힘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죠. 이준석 후보 동탄에서 성공했습니다. 동탄. 근데 동탄의 또 특성이 젊은 유권자들이 많고 또 중도 성향 유권자도 많고 뭐 그런 지역들이었죠. 그 모델을 전국화시켜서 대선에서 동탄 모델을 그대로 가져가서 성공하기에는 뭐 굉장히 험로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. 하지만 이준석 후보가 또 과거에 각종 선거에서 보여줬던 그러한 능력, 그런 성과가 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주목을 하고 있고,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이나 현재 가고 있는 캠페인의 기본적인 전략의 축, 이런 것들이 또 그 여러 가지 또 위키릭스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이 주도권 싸움, 이 양상이 어떻게 펼쳐지느냐, 누가 정말 이 선거 막판에 주도권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이제 이번 대선에서의 성패도 성패고요. 향후에 이제 보수 세력의 큰 판에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, 이것도 좀 긴밀히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김문수 후보, 이준석 후보의 그 지지율의 시소관계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당분간 지켜보는 것도 이번 대선을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 18일 날 TV 토론, 뭐 저도 좀 기대가 되네요. 네, 오늘 포커스는 윤희용 오피니언즈 대표와 함께 최근의 여론조사 흐름들 전체적으로 짚어봤고, 그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쭉 한번 같이 인터뷰를 통해서 짚어봤습니다. 그리고 김문수, 이준석, 김문수 두 후보가 벌이고 있는 이 보수에서의 주도권 싸움, 이것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, 각각의 또 셈법은 무엇인지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. 내일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